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GDP의 역성장, 하지만 관세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엇갈리면서 우리 국내 증시 하루는 쉬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은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지만 세 가지 키워드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어떤 키워드였는지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 정말 굵직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 다수가 있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은 다수의 기업들이 정말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3년 만에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추월한 성장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올해에도 HBM 분야에서 2배 이상 성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조선 종목들도 상당히 강한 모멘텀을 들고 왔습니다. 업황 호황도 호황이지만 HD 현대 미포가 1분기 영업이익이 685억 원이 나오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면서 조선 종목들 전반적으로도 빨간불을 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어떻게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좋은 건가 이 시간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뷰티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아직까지 찍히지 않았는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전년 동기 대비로도 수출이 늘어났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화장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꺾여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종목들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 내에서 수출 데이터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화장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방문하는 그 호재도 받아가고 있고요. 대선을 앞두고 소비 지수가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종목들의 주가 상승 여력은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종목들 위주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다시 한번 불이 붙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섹터 내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이 무려 3종목이나 나왔는데요. 인벤티지랩이 강력한 호재성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먹는 비만약 치료제의 지속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입증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 소식으로 인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모멘텀이 세게 들고 왔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실제로 미국산 비만 치료제의 효과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좀 받아갈 수 있는 것인가 실제 수혜주는 무엇인가라고 선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뽑아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는데요.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공대원 멘토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약간은 심심했습니다.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시장의 그 틈바구니를 잘 살펴본다면 오늘도 여전히 강한 섹터들은 있었습니다. 그 섹터들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수익 풍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 오늘 전반적인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 미증시가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다소 아쉽게 약보합권에 좀 마감을 좀 지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전부터 이제 GDP 소식이 역성장 소식이 나오면서 증시를 좀 하방 압력을 좀 가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스탠스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이 바뀌는 그런 행보를 좀 보이면서 불안감 때문에 이제 일단은 관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이제 한국과 미국이 이제 협상을 앞두고 있는 오늘 저녁 그쵸. 9시에 네.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관만세가 좀 짙어졌구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고요. 네, 전반적으로 그래도 전일에 대비해서 밑꼬리가 좀 형성을 해서 그래도 좀 선방했다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약보합 수준이면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9시부터는 중요한 이벤트가 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체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빨리빨리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QR코드 띄워드렸는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죠. 그런데 너무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서 이 종목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 해냈을까라는 뿌듯함까지 남았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도 그랬고요. 현대차, 많은 종목들이 다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됐다.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실적 발표라는 키워드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난주에 출연했을 때도 이제 다음 주에는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기술적으로 반도체가 이제 호실적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던 적이 있었었죠. 영상에 보시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후로 이제 한미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좀 강세를 지속적으로 한 7거래일 정도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오늘 시장을 좀 주도했던 거는 이제 조선업체들이 전반적으로 1분기에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의 매출이 좀 성장세가 이어질 것 같은 외적이라든지 내적이라든지 실적으로 인해서 성장세가 이어질 것 같은 기대감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선방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힘입어서 이제 조선업이라든지 최근에 방산이라든지 혹은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오늘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힘입어서 이제 HD 현대 미포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무려 14%나 15% 정도 오름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관련 종목들,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좀 호실적을 지난 과거에 좀 기록을 했는지 그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은 계좌 발전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또 독특했던 주가 흐름이 사실 호실적을 발표를 한다고 해서 주가 흐름이 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호실적을 기록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원하게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컨센이 좀 낮아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된 건지 오늘 이렇게 빨간불이 잔뜩 들어온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실적이 발표를 하면은 어떤 거는 1000% 올랐다 전년 동기 대비 그쵸. 2000% 올랐다라고 이렇게 막 공시가 언론 네. 보도가 되는데요. 사실 전년 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정치 대비해서 선방을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좀 상회를 하는지 하회를 하는지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상회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업은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이제 9시에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LNG도 있지만은 조선업 분야도 트럼프가 한번 손을 내민 적이 그쵸. 있기 때문에 조선까지
조선이나 원전까지 우리가 다 함께 내일 장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여파에 따라서 관세 협상 여파에 따라서 내일 주도주를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K뷰티가 꺾이질 않습니다. 사실 수출 데이터가 4월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도 그렇고 전월 동기 대비로도 봐도 그렇고 수출이 전체적으로는 꺾였는데 화장품 종목들은 강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부각을 가득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레포트에서도 또 관세 무풍지대로 이렇게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화장품 종목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화장품도 일단 관세 여파로 인해서 일전에 과거에 좀 눌림을 받았었죠. 아무래도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은 이제 품목이 매출이 좀 감소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눌림을 받았다가 오늘 좀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일단 불확실한 요소는 확실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관세가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멕시코라든지 전체적으로 20%대를 유지를 했죠. 근데 다만 중국은 이제 145% 정도를 부과를 하면서 한국이 더 반사이익을 좀 받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호실적 여파로 인해서 호실적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이 매 분기마다 호실적을 기록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몰려서 수급이 들어와서 좀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콜마홀딩스가 플러스 11% 정도 상승세를 보였었고 뒤이어서 제이준이라든지 제닉 그리고 APR 이런 쪽이 수급이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5월달 초에 다시 한번 화장품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여파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화장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겨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마저도 수출액 자체가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도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죠. 마지막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비만 치료제인데요. 사실 두 번째 키워드랑도 크게 멀지는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의 예뻐지고 더 멋있어지고 싶은 욕망에 주가가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만 치료제가 보통 주사형 제형이 좀 효능이 좋다라고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최근에 좀 성능을 입증을 했고 인벤티지랩이 이 효능을 확 올려준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오늘 긍정적인 효과를 받아갔습니다. 비만 치료제 앞으로 좀 작년만큼의 주가 상승 여력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지난주에도 인벤티지랩에 대해서 종목 분석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었죠. 그때 당시에서도 인벤티지랩이 좀 박스권으로 과거의 지금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현재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작년에도 인벤티지랩이 3만 원 부분까지의 오름세를 시세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오늘 종가가 27,000원에 마감을 지으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지은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박스권 행보에서 상단과 하단을 두드러지게 그리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매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항상 3만 원대 27,000원에서 3만 원대 부근에서 항상 이제 단기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수존보다는 매도존에 좀 가깝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종목마다 좀 차별화는 있겠지만은 앞으로의 호실적을 기록할 여부가 물론 그만큼 성장성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공시가 나온 게 이제 12세 이상도 청소년도 위고비를 이제 허가 신청이 나왔다라는 그런 공시와 함께 더 탄력을 받으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좀 보인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종목군들마다 다 타점이 다르고 그리고 저항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투자할지는 이제 재무제표를 좀 보면서 어닝 시즌인 만큼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은 좋을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희가 사실 인벤티지랩에 대해서 종목 자체를 조금 더 분석을 들어봤는데 이제는 조금씩은 정리할 포인트에 와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지금 구간에서도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혹시라도 있는 건지, 왜냐면 5월 달에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국내에 상륙하는 또 그런 모멘텀을 받아가기 때문에 아직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 두고 계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 일단 최근에 올랐던 게 펩트론이라든지 네. 혹은 인벤티지럽이 신고가를 펩트론은 신고가를 단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관련주들은 일단 대장주로 달리고는 있지만 신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오늘 신규적으로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종목보다는 블루엠텍이 오늘 상한가로 안착을 맞습니다. 했는데 네. 이 종목을 차라리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재무제표나 기술적 분석도 네. 그러면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먼저 보면요.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을 항상 같이 보면은 일단 블루엠텍이 2022년도, 2023년도에는 흑자를 달성을 하다가 2024년도에는 적자로 전환한 그런 이력이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매출액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 펩트론도 보시면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지속적으로 담행해 오고 있죠. 그리고 뭐 인벤티지랩도 같이 보시면은 인벤티지랩 역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지속적으로 담행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재무적으로는 적자를 담행해 오고 있어도 기대감이 그만큼 큰 만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인벤티지랩이라든지 펩트론에 비해 블루엠텍은 그래도 흑자를 담행하다가 작년에만 적자를 좀 담행한 그런 모습을 비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과거에 작년 2024년도 10월 달 고점이 3만 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였다가 쭉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8,000원까지 내려간 다음에 지금 이제 추세 전환에 성공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보시면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주가가 쭉 하락하다가 지금 약간 반등을 좀 보이면서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이렇게 추세를 형성할 때 눌림을 한번 줬을 때, 그럴 때가 이제 매수 타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공략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로 간 종목이 무려 4종목이나 이 섹터 내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목들은 이미 차근차근 주가가 올라오다가 오늘 한 차례 더 상한가로 마감을 보여준 반면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가 눌려 있다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보여준 만큼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더 많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블루엠텍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3가지 수익 봉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다소 조용했습니다. 이 관망세가 짙어진 우리 시장.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실적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특히 코스피 2522선에서 파란불 키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약보합권에서 오늘 문 닫았습니다. 726선에서 장 마감한 코스닥까지 확인이 됩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담아갔었던 종목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오늘장에서 실적 발표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들려왔었던 종목군 중에 빨간불을 켰었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고 있는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15.11%의 급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장에서 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오면서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또 유입이 됐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은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던 부분이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그리고 어제장에서도 담아갔었던 종목인데 삼성 SDI까지 어제장에선 담았지만 오늘장에서는 매도세로 전환을 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오늘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2.45%의 빨간불 키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936.2% 상승했다. 이런 소식이 함께 들리면서 오늘 HD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HD 현대중공업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6.85%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기관의 1등 자리를 지켜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왔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기관 한미반도체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하나솔루션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도세 함께 확인해 보시면 어제장에서 굉장히 좋았었던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현대로템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LG 에너지솔루션까지 오늘 강한 매도세 출회됐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사실 오늘 코스닥 시장 K-뷰티, K-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기관은 오랜만에 이 반도체 소부장주를 중심으로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외국인이 오늘 담아갔었던 종목 파마 리서치입니다. 4.89%의 상승세인데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테오젠과 펩트론에 대해서 그리고 ABL 바이오까지도 오늘 외국인의 강한 수급 받았지만 모두 파란불 키면서 장 마감했다는 점은 함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BHI까지도 오늘 외국인의 강한 수급 들어오게 되면서 빨간불 키면서 문 닫았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세 함께 보시죠. 네, 테크윙에 대해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회한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관에서는 시선이 다소 엇갈렸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주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신라젠과 필옵틱스까지 오늘 강한 매도세 출회됐다는 점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에서 담아가고 있는 종목들, 특히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이름 올린 종목들 중에 대부분 반도체 소부장 업종들이 눈에 띄죠. 이 코미코 같은 경우에 2.09%의 상승세인데요. 5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테크윈과 동진세미캠까지 확인 가능하고요. 휴젤, STI까지 오늘 기관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네, 펩트론과 HK 이노엔, ABL 바이오와 삼천당제약, YG 엔터테인먼트까지 팔아가고 있는 기관의 모습인데 HK 이노엔 같은 경우엔 비만 치료제 오늘장에서 강한 시세 받아주면서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음에도 상한가에 안착했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웅덩이 기법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제 관련 종목으로 목요일날 나갔던 게 GRT가 나갔었죠. 오늘도 장중에 한 15% 정도의 시세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금요일날 나갔던 거는 에어레인이 나갔었는데요. 다시 한번 LNG 관련주를 들고 오면서 에어레인 역시 시세가 한 18% 정도의 시세가 나오면서 웅덩이 기법을 증빙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웅덩이 기법을 새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웅덩이 기법과 일정 캘린더를 접목시켜서 수익률을 어떻게 극대화시켜 드리는지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웅덩이 기법이란 움푹 파여서 물이 괴여 있는 게 우리가 흔히들 웅덩이라고들 하죠. 이 웅덩이 기법은 물이 고여 있는 이 타점이 매수존을 암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웅덩이 기법이 단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기법인데요. 매매 포지션에 맞춰서 내가 만약에 단기를 선호한다라면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 중에서 최근에 어닝 시즌에 맞게끔 호실적을 기록하는 그런 업황 중에서 웅덩이가 출현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고 나서 들어가면은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미래 성장 산업, 미래 먹거리 산업 중심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웅덩이가 포착됐을 때 들어간다라면은 이제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까지 세 자리 수익률까지 안겨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웅덩이 기법과 더불어서 일정 캘린더까지 접목을 시키면은 수익률이 더 극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캘린더까지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만큼 일정을 체크하고 나서 웅덩이가 포착되는지 확인하고 나서 진입하시면은 더 큰 수익을 보다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웅덩이 기법은 호재성 멘트 뉴스가 뜨기 전에 그 전에 선으로 바닥권에서 선침해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매매 포인트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저점을 암시하는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웅덩이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추세 반전 웅덩이,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단기 반전 웅덩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장기 반전 웅덩이인데요. 자, 이렇게 통상 1번과 2번 웅덩이가 출현을 할 때는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번과 2번 그리고 3번 웅덩이가 동시에 포착이 됐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웅덩이가 포착되고 나서 바닥 부근이 저점 부근이 10,000원이면은 이 10,000원 부근을 5거래일에서 한 6거래일 정도 지지해 주는지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까지 활용하게 되면은 시간 단축도 되고 적중률도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차트를 보면서 같이 브리핑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차트는 4x4라는 차트입니다. 자, 이재명 예비후보가 이제 퓨리오사 AI를 방문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지분을 갖고 있는 4x4가 시세가 무려 5,000원짜리가 30,000원대까지 연일 랠리를 달린 이력이 있죠. 이렇게 랠리를 달리기 전에 웅덩이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랠리를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웅덩이는 추세 전환 웅덩이, 두 번째는 단기 전환, 세 번째는 장기 전환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1번과 2번, 3번 웅덩이가 동시에 출현할 때가 5,000원 부근을 횡보하고 있을 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점점 음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정폭이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되면은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음봉이 점점점 짧아지더니 그러더니 양봉으로 바뀌면서 상한가 랠리를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려 4월 9일 날 매수존을 암시하는 웅덩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포착일로부터 무려 5,000원짜리가 3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530%나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지난주에 종목 상담까지 했었던 종목군이죠. 이때 당시에 17,000원대에서 종목 상담을 이어드렸던 것 같고 19,000원에서 2만 원대까지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나서 33,000원까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같이 보도록 하면요. 다음 종목은 삼육물산이라는 종목군인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요즘 페이스북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페이스북 글을 올릴 때마다 부각받는 종목군들이 항상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삼육물산 역시 온실가스를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면서 이제 친환경 관련주로 부각받으면서 6,300원까지 연일 상한가 랠리를 지금 3번 정도 3거래일 동안 달리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밑에 하단에 화살표가 매수 신호를 알려주는 화살표가 뿅뿅 2번 정도 뜬 상황에서 최저점인 2,500원을 바닥을 형성할 때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 신호 3가지가 모두 포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실레이터가 이제 점점점 짧아지더니 요 부분부터 이제 양봉으로 전환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엔벨로프 상단을 두드리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6,000원 부근까지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웅덩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신호 포착일로부터 무려 150%나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같이 보시면요. 자, 다음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군인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AI 산업에 대해서 100조 정도 투자한다라는 발언을 하고 나서 또다시 데이터 솔루션을 광주에 건립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오늘 하고 나서 오늘 데이터 솔루션 관련주가 무려 15% 이상 오름세를 보이면서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박스권 하단과 박스권 상단을 제가 빨간색으로 선을 쭉 그어봤는데요. 자, 보시면은 4,200원대만 내려오면은 빈번하게 웅덩이가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웅덩이가 출현할 때마다 박스권 상단 부근인 5,300원을 두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2024년도 10월 달부터 지금 매월간 반복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도 웅덩이가 포착되고 나서 4,200원 이하로 터치하고 나서 다시 한번 5,500원까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 기법을 포착을 하고 나서 박스권 행보로 반복적인 행보를 좀 지녔는지 그 여부까지 판단한다면은 더 고수익을 안겨갈 수 있는 확률에 더 다가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4월 9일 날 웅덩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오실레이터 보면은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더니 이때부터 엔벨로프 상단을 두드리기 시작을 했었고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를 확인하게 된다면은 시간 단축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때부터 만약에 뒤늦게 진입을 했더라도 4,500원대 매수를 했으면은 5,500원까지의 시세를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4월 9일 날 처음으로 웅덩이 신호를 포착을 했더라면은 무려 39% 정도의 시세를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웅덩이 기법과 일정 캘린더까지 접목을 시키면은 시그널이 더 극대화가 된다라고 설명을 자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검정색은 제가 달력같이 생긴 이 검정색은 모멘텀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빨간색은 관련 종목군들을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방송에서 공략주로 주구장창 들고 왔던 게 바로 LNG 관련주였죠. LNG 역시 이렇게 일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LNG 관련주를
웅덩이가 포착되는 그런 상황에서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역시 이번 주 오늘 날짜를 보면요. 4월 24일 날 적혀 있는 거 보시면은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이제 월드 IT 쇼가 개최가 된다라고 적혀 있고 양자라든지 로봇 이런 쪽을 봐라라고 적혀 있죠. 오늘도 양자가 우리로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좀 나왔었고 로봇도 로보티즈라든지 로보로보 이런 쪽이 시세가 나왔듯이 이렇게 일정 캘린더를 확인을 한다면은 더 유익하게 계좌 발전으로 더 다가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일정 캘린더나 이제 웅덩이 기법을 접목시켜서 어떠한 수익률을 냈는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한국첨단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2월 24일 날 이렇게 역배열 구간에서 웅덩이가 포착되는 게 확인이 됐고 2월 24일 날 TV 종목으로 공략주로 들고 왔던 종목군 중에 하나였죠. 일정으로는 어떤 일정이 있었냐면은 2월 말일 날 들고 나와서 3월 달에 이제 엔비디아가 개발자 컨퍼런스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양자 쪽에 이제 엔비디아가 브리핑을 앞두고 있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웅덩이가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오실레이터 보면은 오실레이터 역시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가 요날부터 음봉이 점점점 짧아지기 시작을 했었고 과거에도 웅덩이가 포착이 됐을 때 4,200원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한 이력이 있듯이 이번에도 4,200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빈번하게 웅덩이가 포착이 되면서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전환되더니 무려 48%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자, 다음 종목은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3월 말일 날 제가 TV 종목으로 공략주로 들고 왔었고 일정은 4월 달에 알래스카 LNG 협상을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시사 방안도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3월 28일 날 공략주로 요 검정색 동그라미 때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하단에 보시면요. 웅덩이가 과거에도 포착됐을 때 두 번째 웅덩이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반전될 수 있는 단기 반전 웅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과거 3월 달부터 3월 초부터 눌림 구간을 7거래를 주더니 단기 웅덩이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실리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세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번에 공략 지점으로 들고 왔을 때도 3월 28일 날에도 단기 웅덩이가 지금 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 공략주로 들고 나오고 나서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무려 1,900원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신호 포착일로부터 무려 64%의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종목군인데요. 자, 이렇게 2월달, 3월달, 4월달 종목군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자, 토마토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 AI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군으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AI에 100조를 투자하겠다, 의료 산업에 투자를 단행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었고, 더불어서 토마토 시스템은 필요사 AI를 방문한 이력이 있어서 부각받으면서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았던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웅덩이가 3번 정도, 3회 정도 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박스권으로 반복적인 흐름을 이때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나서 2월 달에 2월 3일 날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나서요. 이 양봉의 종가 부분부터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5,000원 이하만 내려오면은 빈번하게 웅덩이가 포착이 됐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웅덩이가 5,000원 이하에서 포착되고 나서 반등 다시 5,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반등세를 보일 때 공략주로 들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이 종목 역시 종목 상담으로 한 9,000원에서 10,000원 부근까지 열려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무려 1,200원 부근까지 4월 22일 날 고점을 형성하면서 다시 주가가 내려온 그런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자, 보시면은 4월 11일 날 웅덩이 신호를 처음으로 포착하고 나서 포착일로부터 무려 61%의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 역시 이때부터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 단축도 됐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웅덩이가 포착이 됐을 때 그럴 때 더 시그널이 극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웅덩이 기법이라든지 일정 캘린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만큼 꼭 참여하셔서 앞으로 오는 5월달이라든지 6월달은 계좌 발전으로 이끄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대원 멘토의 웅덩이 기법 그리고 일정 캘린더를 나도 한번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웅덩이 기법이 포착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고 가시죠. 탑5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동양철강부터 S&T 에너지까지 이렇게 쭉 화면에 나와 있는데 특히나 토마토 시스템이랑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리뷰 종목으로 S&T 에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도달가가 38,100원까지 터치가 나오면서 2차 목표가를 넘겨줬는데요. 이 종목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S&T 에너지는 열 교환기 제조업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과거 AI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열 교환기도 수요가 증가가 돼서 매출 상승으로 이끌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전 관련주도 되고, 그리고 LNG의 필수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장비로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원전도 이제 한미가 협상을 할 때 원전도 부각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AI를 투자를 100조 정도 단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열 교환기의 수요도 증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속적으로 랠리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목표가는 38,000원을 제가 제안해 드렸었는데 오늘 종가는 37,000원에 종가를 형성했었고 네. 고가는 38,100원. 네, 네. 그리고 고가는 37,500원을 네. 형성을 했었었죠. 자,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서 브리핑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전도 엮여 있고 LNG도 엮여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라서 일단 오후 9시에 어떻게 좀 협상을 하는지 그 여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3월 6일 날 최고점 38,000원, 38,400원을 터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매물이 출회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돌파를 해주는지 38,400원을 돌파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돌파하게 된다면은 42,000원 부근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돌파하게 된다면은 자, 과거에 일단 박스권을 최근에 그렸던 요 라인 요만큼의 상승폭을 돌파하게 된다면 한 번 더 목표가를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 38,000원 부근을 돌파를 한다면은 요만큼의 수익률이 만약에 10%라고 치면은 10% 정도의 수익률을 더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38,000원 여부를 돌파를 해주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9시에 한미 협상에서 원전에 대한 협상도 있었는지 그 여부랑 이제 AI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떤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차 목표가는 우선은 38,000원이 돌파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나서 3차 목표가를 제시해 주시는 건가요? 네, 38,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한 42,000원 부근까지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8,000원 돌파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 목표가로는 42,000원 부근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천 종목 역시 2차 목표가에 도달이 됐는데요.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4월 22일에 최고가가 1,200원까지 터치가 나왔고 이날 음봉 전환이 되면서 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살짝 밀렸습니다. 오히려 4x4 관련된 모멘텀, 그러니까 퓨리오사 AI 관련된 모멘텀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0원에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7,000원대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5일선을 좀 하회하면서 지금 11선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의료 AI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그리고 필요사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사 관련주들의 흐름을 같이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이어간다면은 자, 화면에 보시면은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일봉상 지금 현재 11선 부근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1선 자리가 7,700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라인이 7,700원 라인이 단기적으로는 과거에 좀 고점을 형성했던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고점 부근이 지지 라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단기 지지선 7,70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목표가는 9,000원에서 10,000원 부근을 돌파를 해줘야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를 좀 달릴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봉상 봤을 때는 과거에도 이제 과거 2024년도 5월달 흐름을 보면요. 과거에도 상승 랠리를 탈 때 이렇게 윗꼬리를 형성하면서 상승 랠리를 달려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역시도 윗꼬리가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추세를 잘 타는지 7,700원 단기 지지선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마토 시스템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7,000원대까지 내려온 종목인데 이 종목이 다시 조정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먼저 선제가 되어야 된다는 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리뷰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에어레인입니다. 이 종목이 저희가 1차 목표가로 22,500원 터치가 나왔고요. 이 종목 18% 넘는 스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도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에어레인 역시 LNG의 필수 요소인 요소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이 종목 역시 차트 보면서 기술적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이때 설명을 드렸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하고 나서 주가가 N자형으로 반복적으로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과거 3월 초부터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이렇게 눌림 구간을 5거래일 정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량 실리면서 N자형으로 반등세를 보였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조정 구간을 주고 나서 거래량 실리면서 또 한번 N자형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최근에도 눌렸다가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을 돌파를 하더니 요만큼의 이제 시세만큼 다시 한번 수익률을 보여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한 5거래일 정도 눌렸을 때 공략주로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고점 부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금 다시 눌림 구간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9시 일정을 9시에 한미 협상을 좀 보고 나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금요일 내일까지는 더 추가적으로 들고 있다면은 한 2만 원 선 부근까지 단기 지지선 잡고 나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LNG 쪽으로 협상이 단행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일 것이고 반등을 보인다면은 다시 한번 N자형으로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만큼 이 지지 라인 단기 지지선 라인인 2만 원 선이 관건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리뷰 종목은 에어레인입니다. N자형 패턴을 반복해서 그려나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조정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다시 상승할 때 그 전보다 더 오름폭이 큰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주신 이 세 가지 리뷰 종목들 모두 다 오늘 협상 테이블에 어떤 카드들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시면서 지지라인만큼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멘토님 내일도 출연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관련된 협상 테이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테니까요. 오늘만큼은 지지라인 조금 더 꼭
꼼꼼하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이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왔는데 들고 오셔서 이 이벤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들고 온 거는 모비데이즈라는 종목명입니다. 네, 틱톡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기대감 있는 종목으로 사실 틱톡샵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많이 밀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그리고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네, 과거에는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도 이제 미중 갈등이 확대될 것 같다라고 한번 들고 나온 적이 네.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지금 완화되는 스탠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비데이즈를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모비데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틱톡 관련주로 엮여 있고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아무래도 우리나라랑은 한국과는 이제 알래스카 LNG라든지 조선 그리고 원전 분야를 협상을 하듯이 미국은 이제 중국과 협상을 할 때는 미국이 원하는 거는 틱톡 매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틱톡 운영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관세를 내려줄 테니까 틱톡을 매각해라라고 다시 한번 좀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수혜주는 모비데이즈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메타가 SNS 스레드의 광고를 한국까지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매출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어서 오늘 장중에 10% 정도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사를 보면서 더 추가적으로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사를 보시면은, 자, 메타가 이제 자사 SNS 서비스 스레드의 광고 서비스를 개시를 한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에 먼저 런칭을 하고 나서 다른 국가에도 좀 확대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오늘 들렸죠. 그렇기 때문에 확 런칭이 된다면은 매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는 지난해 총 매출이 97%가 광고 사업으로 매출을 일으켰고 그 중에서 중국 매출이 전체 11% 정도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 스로드 광고 도입은 중국 광고주의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라는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이게 곧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같이 보시면요. 이 현재 스레드가 월간 이제 활성 이용자 수가 약 3억만 명 정도를 넘어섰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메타 CEO가 저커버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스레드가 매일 100만 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를 지금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 몇 년간의 선도적인 토론 플랫폼을 성장해서 이용자 수가 10억 명을 넘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만약에 한국이 계약을 따낸다면 런칭이 된다면은 모비데이즈가 성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과거에 트럼프가 틱톡 매각 가능성을 시사를 하면서 이제 파트너사인 모비데이즈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급등세를 보인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단에 보시면은 최근에 어제 미증시가 올랐던 이유가 중국산 수입의 관세율을 트럼프가 낮추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면서 미증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죠. 밑에 하단에 보면요. 중국과 직접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냐는 그런 의견에 트럼프가 그렇다. 매일 지금 의견을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답했고 뒤이어서 이제 향후 2주 안에서 3주 안에 관세율을 새로 정할 것이고 중국이 새로운 관세율에 포함될 수가 있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코멘트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2주에서 3주 안에 좀 슈브가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우리는 매집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재무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를 보면은 재무는 지금 현재까지는 140억에서 180억 그리고 160억, 300억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 영업이익은 흑자에서 적자 다시 흑자로 돌아선 그런 모습이고요. 단기순이익은 흑자에서 적자로 이어지고 있는 재무는 좀 다소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 보면요.
지금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빨간색으로 선을 쭉 그어봤는데요. 하단은 1,600원까지만 내려가면은 빈번하게 웅덩이가 반복적으로 출현을 했고 1,600원까지 내려가고 나서 작년부터 7월달, 8월달부터 10월달에 2,900원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다시 1,600원, 2,900원 반복적으로 매월마다 박스권 흐름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웅덩이가 포착되고 나서 다시 한번 1,600원 부근에서 1,800원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월봉을 보시면 확연히 눈에 띄시는데 작년 7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캔들 하나하나가 매월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1,600원만 내려가면은 양봉이 출현하고 1,600원까지만 내려가면은 다시 한번 양봉이 출현하면서 박스권 상단은 2,300원 부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1,800원 부근에서 1,600원까지 매집을 해 나간 다음에 1,300원 부근 상단까지 올라간다면은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내일 이제 이 길 시초가로 매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장 목표가는 1,90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고 손절가는 1,40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는 모비데이즈 추천을 받았습니다.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이 종목 목표가 1,9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1,400원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챙겨가고 싶다라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